문재인 대선 후보의 선대위의 특보 출신이라는 점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스텔스기 반대 운동가 4명이 사진에서처럼 문재인 후보의 압도적 당선을 위한 중앙선대위 노동 등등 지지선언도 했고요. 문재인 대선 후보 선대위 특보단으로 임명이 됐었다. 다음 달 충북도청에서 지역단체 간부들과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까지 개최했고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여망을 실현할 문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 라고 지지선언까지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2022년 북한 통일밤 묘목 100만 그루 보내기 운동 제안문 발표 후 국회를 찾아서 외교통 민주당 중진 의원을 만났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이들 중 한 명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에 이 같은 사실을 게재한 바도 있다라는 보도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정확치는 않은데 일단 이런 활동들은 한 것이 사진으로도 다 본인들의 게재한 글로 사진으로 다 확인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대선 캠프 특보단이 워낙 많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일일이 다 이들이 북한에게 소위 포섭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알았을까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희박해 보이긴 하는데 그렇죠. 혹시 이들이 문재인 후보의 대선 특보로 활동을 하고 여당의 중진 의원을 접촉하고 하는 등의 행동도 어떤 북한의 지령 가운데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문도 들거든요. 이 부분은 확인이 안 되는 겁니까? 아직은 확인이 안 되는데 그걸 굉장히 밝혀야 할 문제죠. 그러니까 2017년부터 이들이 북한의 공작원을 접촉했고 그때부터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활동했다는 게 국정원과 검경의 지금 현재까지 수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17년 4월 달에 문재인 캠프의 노동특보로 임명이 되고 2017년 5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죠. 지지 선언을 합니다. 이게 북한의 어떤 지령, 공작원을 만난 것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밝혀져야 되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실 특보단은 각 캠프에서 굉장히 남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조직이라든지 직능 이런 데서는 지역 조직, 직능 단체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이제 특보들을 임명하고 실제 어느 캠프에 갔더니 특보단 임명장이 책처럼 쌓여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특보단 자체는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한 건 이거죠. 만약에 북한의 지령을 받고 캠프에 접근했는지 그리고 그 특보단의 이력이 그 다음에 시민사회활동에 활용됐는지 그래서 그 시민단체 활동이 나중에 국가정책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미쳤는지 여권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까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알았다 몰랐다 문재인 캠프가 알았다 몰랐다 민주당 관련이 있다 없다 이런 걸 떠나서 이 그러니까 특보 활동으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북한이 어떤 개입을 했다 이렇다고 그러면 분명히 정치 개입을 한 거고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점은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은 좀 우려스러운 게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이 이런 부분들이 스멀스멀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와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과거처럼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찬양하고 그다음에 북한을 찬양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마치 그게 시민사회 운동인 양 하면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랑 같이 시민사회 활동하는 분들은 감쪽같이 속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스텔스기 도입을 반대하고 누구를 지지하는 이런 활동들이 그냥 순수한 시민으로서의 활동인 줄 옆에서는 알았겠지. 어떻게 북한에서 지령받고 북한의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시민활동을 하는구나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보면은 사실은 몇 년 전에 통진당 이석기 전 의원, 그러니까 제도권에 이미 진입을 해서 그런 활동이 있었을 수도 있고 우리 해와 전신 기지가 도면이 다 넘어가고 그에 대한 준비를 했었던 사건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광화문 한가운데서 김정은 환영식을 하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대학생 연합들도 봤고 너무 잘 아는 제주 강정 해군기지 그다음에 최근까지도 아직도 제자리를 못 잡고 있는 성주의 사드 기지 이런 것들 등등 보면서 이게 그냥 사회운동이었는지 아니면 어쩌면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와 있어 스멀스멀 저렇게 북한과 교류하면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했던 사람들이 그 안에 혹여 있었는지 우리 사회는 한번 좀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일 중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어이없는 시위가 하나 있었는데 미국산 소고기 도입 반대. 정말로 그 시위가 격렬하고 대통령 지지율까지 뚝뚝뚝 떨어졌잖아요.
지금 미국산 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문데 혹시 그때 당시 청와대에서 지금 이와 유사한 북한의 지령을 받고 뭐 그런 의심도 했었습니까? 그런 근거를 밝히지는 못했죠. 근거가 나오지는 않은데 혹여나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흔들기 위해서, 사회를 어지럽히기 위해서 혹여 이적 단체가 들어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도 일부 사실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군요. 증거는 없다. 증거는 찾지는 그게 못했다. 밝혀지지는 않았죠. 예, 알았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간첩 사건, 대한민국에 아직 조직적 간첩 활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매우 중대한 사안, 철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은 해병대 출신께서 보시기에는 북한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체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마는 우리 정치와 우리 일상에 구체적으로 북한이 접근하려 했고 만약에 밝혀내야겠지만 유력 대선 후보 캠프에까지 접근하라라는 게 만약에 북한의 지령일 수도 있다라는 게 이재명 기자의 지금 추측이잖아요. 네. 해병대 출신으로 봤을 때는 또 국회의원으로서 봤을 때는 자, 북한을 향해서 뭔가 좀 규탄하는 성명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정말 가성비 떨어지는 활동입니다. 이런 거 좀 그만해라.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960, 70년대 시기에 말하자면 저 북한의 이제 대남 공작 아닙니까? 예. 지금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물론 이제 북한은 예외겠죠. 또는 이제 뭐 융복합의 시대, 뭐 기술 혁신의 시대, 혁신 성장의 시대 이런 이제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저렇게 사람한테 돈 보내고 접선해가지고 60, 70년대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는 듯한 저런 식의 공작 활동은 정말로 가성비 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저런 활동을 한다 한들 저 사람들이 과연 자신들의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 몇 명을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 이제 특보단 했다는 특보단에 한 수백만 명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그 특보단 임명장 나간 게 한 200~300만 장 정도 된다 그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특보단으로 해가지고 임명장 나간 게 한 100~200만 장은 충분히 될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아마 접근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수준이나 대한민국의 위상으로 볼 때 이것은 통하지 않는 공작 방식이다. 의미 없는 행위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저는 저기에 쏘가 넘어갈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나왔으니까 철저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밝힐 것은 좀 밝혀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4명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입장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학간 자녀 문제로 중국에서 문의할 사람을 만난 것이다 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그게 북한 유언이다라는 거죠. 공개된 장소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났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불구속 수사 중인 CC, 국정원 등의 일방적 주장이다 라는 반론 등이 있는데, 박성회 변호사님, 변호사이자 동시에 강력계 또 형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창과 방패의 시선을 둘 다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 이 반박도 재판 과정에서 만약에 재판으로 간다면 치열하게 다뤄지겠지만 어떻습니까? 이 구체적인 물증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박을 한다 하더라도. 국정원과 경찰이 나름 상당한 근거를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구속영장 발부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 해명이 선뜻 납득은 안 되지만 사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렇지만 이미 수사기관이 상당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그에 반대되는 주장을 하려면 상당히 근거를 가진 자료들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정도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지가 의문인 상황으로 보이고, 특히 그 아까 충성 맹세 서양문. 자, 이건 어떻게 해명이 나올지 아직은 뭐 알려진 바는 없지만 알려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해명할지는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고, 구속된 상황입니다만 아직은 국정원과 경찰이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검찰의 송치가 될 텐데, 검찰의 송치가 된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왔던 국정원과 경찰이 수사를 더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수사를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항변에 대해서도 반박할 수 있는 추가 보완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 피의자들 외에도 혹여나 국내에 연루되어 있을 법한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더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의미 있는 대목은 지난 2020년 12월에 국정원법이 개정되면서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입니다. 정확하게는 2024년부터는 대공수사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첩보 수집 활동만 하게 되는데 이처럼 유의미한 사건이 불거졌을 때 국정원과 경찰이 상당히 협조해서 범죄 혐의를 철저히 밝혀내는 작업을 해 주어야 합니다. 소위 공조수사.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국정원의 수사 노하우가 연착륙 형태로 경찰에 이전되는 모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부에서 제기하는 안보 공백을 그 불안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적법 절차는 철저하게 준수해야 하고, 즉 정확한 수사 노하우를 전수받으면서도 그 수사 기법을 더 발전시켜 나가서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이어나가면서도 간첩 활동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대처하는 경찰의 수사 노하우를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들 필요도 있다고 보입니다. 예. 만약에 그런데 정말 생사람을 국정원과 경찰이 소위 간첩으로 몰아갔고 이 제시된 증거도 사실이 아니라면 이건 지금 국정원과 경찰이 심각하게 책임을 지고 비판을 받아야 할 대목이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